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여야가 영수회담을 하루 앞둔 28일 막바지 기싸움에 주력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은 만큼 정권의 영린까지 꺼내들 수 있다고 벼뤘습니다. 반면 국힘당은 강경 일변도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건 협치가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생 현안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민감 이슈까지 모두 회담 테이블에 올릴 태세인데요. 당일각에서는 성역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의제로 거론했습니다. 영수회담이 설령 빈손으로 끝나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인데요. 이 대표가 의제 따지지 말고 우선 만나자는 대통령실 요구를 전격 수용한 만큼 회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이 윤 대통령 심기를 고려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며 이참에 윤 대통령이 예민해하는 주제까지 던져야 한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힘당에서는 이런 주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총선 민심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최상병 사건이 뚜껑을 열게 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입니다. 이 이시원 비서관에게 누가 지시했는지, 그 다음에 이 사태 이후에 이시원 비서관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누구와 협의했는지, 이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27일 오전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서 여권 일각의 영수회담에 김건희 특검 언급은 선을 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선을 넘는다고 하는데 정치 사법 영역에서 진실을 밝히고 형사 처벌하는데 선이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 대표는 김건희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 보고서에서도 김 씨와 그 어머니가 23억 원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선을 넘는다는 여권의 얘기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표는 또 최상병 특검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정 난맥을 푸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최상병 사건이 뚜껑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음주 자제와 극우 유튜브 시청 중단 등 10가지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총선 당시 전국을 돌며 만난 시민들이 한 말씀을 제가 수첩에 적어둔 것이라며 그걸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국회 제3당 대표 자격으로 회동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제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들었던 여러 민심을 예의 바르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조 대표는 그러면서 민심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을 무섭게 느낀다면 그건 국정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오늘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온전히 경청할 수 있을까요? 성질을 버럭내며 퇴장해버리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과 우려도 있는데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특히 지금 불기 시작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단순하게 그냥 또 뭉개고 넘어가기엔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최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더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대령 어머니인 김봉순 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국힘당 당원이며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다면서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저도 아직까지 국민의 당원이에요. 절대로 이 미련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나라를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대통령 사람이 누구라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뭐 어떤 경로 이 일에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잘못을 했더라도 털어놓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잘못했다. 국민들한테 사과만 하시고 그렇죠. 오늘 아침도 그 지금 마음 심리적이라 상당히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이게 내 업보다 생각을 해라 이러니까 그 박 대령이 하는 얘기는 빨리 이게 해소되고 다시 보직을 해가 마무리를 잘하고. 김 씨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뭔가 화끈해 보이고 일을 잘하는 거라는 믿음이 갔다면서 국힘당에서 임명장을 받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기대했는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한 거 보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이 볼 때 윤 대통령이 늦게나마 모든 걸 바로잡으면 용서할 수 있다고 빨리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씨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박 대령과 대화를 나눴는데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서 사건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며 한 번도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을 원망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끝으로 김기한 사령관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이렇게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냐며 부디 해병대를 생각해달라. 많은 국민들이 정말 바르게 서는 걸 원하고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박 대령의 모친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 듯한데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거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과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최해병 특검법 통과가 필요한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신속한 사건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사건 접수 후 최초 압수수색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압수물 분석 완료에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첫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을 더 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해병 순직 사건을 이첩받은 경북경찰청은 7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반해 특검 수사기간은 2개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최대 3개월입니다.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가 끝납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군은 신속하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이론적 포괄적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개월, 수년이 걸려서 수사를 끝내더라도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부인 사건을 2년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수사도 2년이 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언제 최해병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언제가 되어야 우리 군이 안보에 집중하고 정치인들이 국정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건 수사 대상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됩니다. 현역 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간 검찰이 아니라 군 검찰로 사건이 쪼개져서 이첩될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 사건 처리 권한을 지금 최해병 외압 사건을 만들어낸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군인들의 손아귀에 넘겨주게 되는 꼴입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이 이리저리 쪼개지고 이송되며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한 관할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야당이 특검 추천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컨트롤합니다. 공수처장도 곧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합니까? 특검을 야당이 전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하면 야당이 2명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최초 4명을 추천하는 대한변협은 예로부터 다소 보수적 색채를 띄어왔고 그 집행부에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가 다수 포진해왔습니다. 이는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추진한 드루킹 특검 등의 임명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허익범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누구도 독소조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과 검사를 고를 수 있다면 그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특검법은 의혹의 당사자 측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부 여당을 배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최소한 공수처, 경찰보다 공정할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최혜병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영부인 명품백,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비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사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의 문제이고 법과 원칙대로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까지 보고하고 외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일을 처리한 강직한 군인에 대한 명예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기까지 커지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하가 죽었는데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는 장군들,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바른 소리 한번 못하는 장군들, 외압에 맞서 바른 소리하는 부하를 지켜 죽이는커녕 사지로 밀어넣은 장군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장군임내, 사령관임내 하면서 대접받으려 하는 그런 무책임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을 좀먹고 진짜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밝힌 국정 쇄신 대상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군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혜병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보수 진보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최혜병 특검에 동참해 주십시오.